자, 오늘은 도형 이동을 해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교실이 특성상 이제 이 자리에 좀 비판사가 좀 심하죠, 그렇죠? 이제 최대한 비판사 안 되는 영역에다가 촬영을 진행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빛을 좀 조명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 뭐 딱히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도형의 이동인데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 함은 일단 점도 도형이고요. 뭐 직선도 도형이고요. 이제 곡선 종류들. 곡선들도 전부 다 도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점은 우리 몇 컴마 몇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이렇게 몇 컴마 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거고, 직선이나 뭐 곡선에는 뭐 이차함수 형태도 있고요. 뭐 원의 형태도 있고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뭐 원이나 직선을 많이 다루긴 할 거지만 임의의 어떤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임의의 도형에 대한 이동도 좀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이 도형을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 도형이 이렇게 이동했을 때 그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야 되거든. 도형의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럼 도형의 x축으로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을 하면 그 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형이라 함은 좌표 평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x랑 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x, y를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는 0의 꼴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y는 뭐시기 주로 이제 이차함수나 직선 같은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녀석은 이제 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녀석이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어떤 x와 y를 포함하는 방정식 정도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좌표 평면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고요. 얘를 fx, y는 0이라고 하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얘를 뭐 y는 fx라고 할게요. 뭐라고 붙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x랑 y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식입니다 정도의 의미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기본적인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얘기들만 좀 할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하면 이제 평행 이동을 먼저 좀 볼 건데, 자,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를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x 땡땡 m 이렇게 쓸 겁니다. 주로 내 동그라미를 눈에 좀 잘 보이게 쓸 거거든. x는 m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땡땡, 그냥 나 혼자 쓰는 표현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길잖아 말로 쓰기, 그치? 역시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습니다. y 땡땡 하고 n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냥 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정도의 의미로 우리 받아들이자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점이 있습니다. 점 A, B가 있어요.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전히 점이겠죠. 그 점의 좌표는, X좌표는 그래 평행 이동한 만큼 늘어날 거고요. Y좌표 역시 평행 이동한 만큼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평행 이동이라는 건 확대나 축소나 회전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X축 방향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이 플러스, 음의 방향이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Y축 방향이 의미하는 건 상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했으면 이건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아닌가요?로 볼 게 아니고, X축으로 요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고
위로 이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관점에서 관찰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대각선 이동의 평행 이동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건 전부 다 X축, Y축에 평행하게만 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쪼갠다 이거야. 물건을 옮길 때도 짐을 여기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이만큼 옮기고 이만큼 옮기자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아니 이동을 관찰할 땐 오른쪽 왼쪽으로 얼만큼 갔고 위아래로 얼만큼 갔는지를 따로따로 관찰을 해야 그게 관찰의 용이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관찰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도형 y는 fx 이렇게 써져 있는 도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fx, y는 0 내가 화면에서 벗어나도 글씨는 보일 테니까 여기까지. 자, 요 녀석을 그러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돼. x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는 x 자리에 x-nm을 대입합시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내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돼야 돼? 라고 물어보면 X자리에 X-3을 대입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Y축 평행 이동도 똑같아요. Y자리에 Y-n이 대입됩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자, 요 녀석 F x, y는 fx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x를 지우고 요 자리에 x-m을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역시 y 자리도 y를 지우고 요 자리도 y-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y는 정의되어 있는 식은 결과물도 보통 y는 정의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n을 이항해서 요렇게 쓰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y-n을 대입하자 이렇게 y자리에 대부분 친구들이 y자리에 -n을 대입하자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y자리에 y-n을 대입합시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fx, y는 0 이런 꼴로 되어 있는 녀석도 f 자 x라고 써져 있는 자리에 x-m을 대입하셔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y자리에 y-n을 대입하셔야 합니다. 요렇게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몇 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뭐 직선 3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3에 원래 x라고 써져 있던 자리를 지우고 x-m을 대입하는데 대입을 할 때 항이 여러 개 있을 땐 반드시 괄호를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2y 플러스 1 써져 있는 걸 y 자리를 지우고 y-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자. y-n을 대입하자는 빵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평행 이동 자체는 그냥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서 복습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관련된 응용된 것들을 좀 배우는 거라서 이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면 이제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간 거고 이런 표현이 등장해. 잘 봐. F 땡땡 이거 잘 기억해야 돼. F 땡땡은 x, y 이렇게 써져 있고 화살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자체도 하나의 함수인 거야. 내가 요 직선 자체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 말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 즉 어떤 점을 잡고 그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요 함수 위에 점이 됩니다 라는 거야. 또 다른 점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함수 위에 점이 직선 위에 점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 점이 이 점과 짝을 이룬다, 즉 대응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수학 하 부분에 나오는 함수에서
함수란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 자체를 함수라고 보기 때문에, 즉 이런 점을 선택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전의 점이 이동한 후의 점을 선택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즉 그냥 평행 이동의 규칙 자체를 하나의 함수라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즉 그냥 어떤 도형이 이와 같은 규칙이 있대. 그 말은 뭐야? X축 방향으로 그냥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입니다. 평행 이동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자체가 하나의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이 규칙조차도 함수입니다라는 의미예요. F 땡땡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방정식은 반드시 F에 대한 어떤 XY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식은 0, 이런 게 방정식인 거고, 쟤는 F 땡땡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이런 점을 이렇게 이동한 규칙이, F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쵸? 여기까지 뭐 필기할 것도 없지만 만약에 좀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이걸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지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다 배우는 얘기부터 좀 할 건데,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선대칭은 어릴 때 다 해봤어. 데칼코마니를 만드는 거야. 요 녀석을 만드는 게 선대칭이고요. 그 선대칭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요런 삼각형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다 대칭을 시키는 거죠. 내가 포인트가 되는 지점만 대칭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점을 전부 다 대칭을 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좀 더 가야 되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이 도형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 이 점끼리 이제 대응점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렇게 다 길이가 똑같겠죠? 대칭축과 이렇게 대응점끼리 연결하면 다 길이가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칭이 되는 요 선을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칭 이동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선이 반듯하든 비스듬하게 있든 중요하지 않다고, 그치? 뭐 여기 삼각형 세모 이렇게 있고요. 선이 대칭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요. 똑같아. 대응점들을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대응점들을 이동을 시키자고,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수직이 되게. 또 대응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길이가 똑같고 수직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점은 길이가 똑같고 수직이 되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즉, 이 도형을 요 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런 도형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선이 반듯한지 비스듬한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차이가 있고, 선대칭의 개념 자체, 대칭축은 뭐 반듯하나 비슷하나 이런 거 자체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선대칭의 개념이고요. 점대칭을 지울게요. 점대칭은 뭐냐면 회전 이동입니다. 180도 회전 이동. 자, 뭐 핸드폰이든 뭐든 방향이 있는 물건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세요. 방향이 있는 물건을 하나 들어보시고, 컵 이런 거 말고, 음료수 담겨져 있는 컵 말고 얘를 180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결과 차이가 없어요. 즉, 어느 방향으로 180도 돌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어떤 삼각형이, 뭐 삼각형을 예로 들면 이런 삼각형이 있고요. 이걸 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점이, 여기 있는 대응점이, 이 점이 이 점을 지나서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에 가서 이렇게 찍힐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도 똑같이 가서 여기에 찍힐 거고요. 이 점도 똑같이 가서 여기에 찍히는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180도 딱 회전하고 나면 얘가 얘랑 포개지고, 얘를 역시 180도 회전하고 나면 얘가 얘랑 포개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칭이 되는 이 점을 대칭의 중심입니다.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대칭 이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칭 이동이 이제 6개가 있고요. 교과서적이지 않은 대칭 이동이 4개가 더 있어요. 이 4개는 사실 기존에 배우는 그 교과서적인 대칭 이동과 6개와 평행 이동 그 7개의 개념을 합쳐가지고 6 플러스 1, 이 7개의 개념을 합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녀석들인데 응용된 4가지는 그래도 자주 나오니까 나는 외우자라는 입장이거든. 외우기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인 대칭 이동 10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6개, 6 플러스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 플러스 4, 6 플러스. 아니, 6 플러스 4가 아니라 5 플러스 5. 기본적인 거 5개, 응용 5개. 5 플러스 5 대칭 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있는 평행 이동의 이해는 아까 평행 이동 부분 적으시면 되고요. 4페이지에 읽던 점에 대해 대칭 이동, 뭐 선에 대해 대칭 이동의 그 대칭 이동 파트에다가 잘 어디에다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분필 좀 바꿔볼게요. 자, 기본적인 대칭 이동. 여기 제목은 대칭 이동 (5 플러스 5)라고 쓸 겁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읽어줄게요. 대칭 이동 (5 플러스 5)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기본 5가지. 기본 5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X축 대칭. 두 번째는 Y축 대칭. 다시는 분 안 써도 돼요. 세 번째는 원점 대칭. 네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이죠. 그쵸? 이 직선 기준 대칭. 그 다음에 5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 5가지 기본입니다. 자, 얘만 점대칭이고요. 그렇죠? 얘만 점대칭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X축, Y축, 그리고 Y는 X 45도선. 그렇죠? 지금 기본 5개가 뭐냐면 요거 5개입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딱 45도선. 여기도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5도로 내려가는 요 선과 그 다음에 그 선들의 교점인 저 점 기준 대칭. 이거 5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볼 건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에 뭐 X, Y라는 점을 하나 쓰고 이 점들이 X축, Y축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써보겠습니다. X축 대칭은 Y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Y 좌표가 통째로 부호가 바뀌어요. 즉, 뭐 통째로 바뀐다고 뭔 말이야? A 플러스 1, 뭐 B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녀석을 X축 대칭을 시키면 X 좌표는 그대로 있고 Y 좌표 부호가 통째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뭐 여기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X축 대칭시키면 이 점에 이렇게 와 있는 거고요. Y축 대칭시키면 Y축 선 대칭, 수직으로 길이 똑같이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럼 원점 대칭은 뭐냐면 이 점을 180도 돌려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는 건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얘네 둘이 X축 대칭 관계고 얘네 둘이 Y축 대칭 관계야. 즉 순서 상관없이 봐봐, X축 대칭시키고 그 대칭시킨 걸 Y축 대칭시키면 처음과 원점 대칭된 점 나와. 순서 바꿔서 Y축 대칭 먼저 시키고 원점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키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원점 대칭된 게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사이의 관계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좀 보이죠? X축, Y축 대칭을 순서 상관없이 1회씩 적용을 하면 원점 대칭이 돼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즉 이런 것도 그럼 어떤 점을 X축 대칭시킨 점과 어떤 점을 Y축 대칭시킨 점, 이 두 점은 서로 원점 대칭 관계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X 대칭, 원점 대칭은 이제 그래서 부호가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하니까 부호가 둘 다 이렇게 바뀌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은 얘를 이렇게 y축을 대칭축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이는 걸 y는 x 대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y는 x의 대칭은 두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개념은 똑같아요. 이 점을 요 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온 거리만큼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직이고 길이가 똑같겠죠, 그쵸? 눈에 보이나 모르겠네. 봐봐,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여기 찍히고 그게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찍히거든. 즉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얘랑 둘이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떤 한 점을 y는 x 대칭 한번 시키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한번 시키면 그 대칭된 두 결과는 서로 원점 대칭 관계여야 합니다. 즉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뀐 x, 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기본적인 5개의 대칭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5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5 5가지 응용된 대칭 이동 5가지인데요. 이걸 아마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나한테 수학화를 뭐 지난 겨울에나 이런 걸 배워본 친구들이 없을 텐데, 만약에 있는 친구들이 이미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나는 이거를 꼭 외워서 푸니까 나한테 앞으로 계속 배울 거면, 그리고 너희도 이걸 외워두면 세상 참 편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자, 5개 응용인데요. 응용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x는 a,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b 대칭, 세 번째는 a, b 대칭, 네 번째는 y는 x 플러스 a 대칭, 다섯 번째는 뭐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k라고 해볼까, k. 다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대칭. 이렇게 5개입니다. 저 5개 좀 응용 버전이에요. 즉 x는 a 대칭이라는 게 뭐야? x는 a란 직선이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있는 점을, 여기 x, y가 이렇게 있었어. 이 점을 대칭시켜. 그럼 뭐라고 쓸래? 이런 거야. y축 대칭이랑 굉장히 뭔가 유사한 느낌이 있죠, 그쵸? 그치? 즉, 봐봐. 그럼 이렇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잖아. 역시나 x, y를 대칭시킨 걸 내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은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y좌표가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y좌표에 대한 변함이 없지. x좌표만 바뀌었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평균의 생각을 할 거야. 평균. 요 x좌표에, 그렇지? x축이 뭐 이쯤 있다고 해보자. x축이 대략 이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점의 x좌표가 x인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찾고 있는데 얘네들이 평균이 a가 되잖아. 우리 평균은 어떻게 구할 거야? 중점의 좌표 더해서 1로 나눌 거야. 걔가 a가 돼야 돼. 이걸 세모는 정리해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 보일 겁니다. 외우시라는 얘기, 알았지? 이게 아니라 외우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x좌표는, 자, 요 녀석의 2배에서 x좌표를 빼고 y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뭐 2,1을 x는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답이 y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x좌표는 요 녀석의 2배에서 기존의 x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요 녀석의 2배에서 기존의 x좌표를 빼시면 된다고. 얼마나 쉽니? 그치? 근데 이거를 이 부분을 지금 졸아가지고 지금 막 졸면서 안 듣고 막 이래가지고 쉽네. 쉽다가 있잖아. 받아들여졌지, 이해했지, 그건 있잖아. 얘들아, 내가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한 거지 니네가 잘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와 내가 기억을 하고 까먹지 않는다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니네가 이걸 기억을 하려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솔찬히 나와. 솔찬히 사투리인가요? 꽤 나와.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 쓰려고 해야 돼. 내가 이걸 배운 공식에 의해서 풀 수 있을까? 내가 10개 써줄 거야. 이 10개 빼고는 없어. 알았지? 공식 없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우고요. 자, 마찬가지로 y는 비대칭도 이번엔 x좌표가 변함이 없고요. y좌표는 요 녀석의 2배에서 기존의 y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잘 봐. x는 a 대칭이 이런 거거든. x는 a가 이렇게 있다. y는 b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요 점이 요게 하나 이렇게 있었다. 요 점을 x는 a 대칭시켰어. 여기 이렇게 와 있죠. 마찬가지로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여기 이렇게 와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럼 a, b의 대칭은 뭐냐? a, b가 여기거든. 즉, 이 점을 요 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원점 대칭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규칙. 즉, 이 직선은 이 점을 x는 a 대칭시키고 그 결과를 또다시 y는 b 대칭시키면 여기 점이 나와. a, b 대칭시킨. 반대로 y는 b 먼저 하고 x는 a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a, b 대칭은 순서와 상관없이 어차피 얘네 둘을 한 번씩 적용하면 됩니다. 즉 x좌표는 2a 요 녀석의 2배에서 기존의 x좌표를 빼주시고요. y좌표는 2b에서 기존의 y좌표를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응용 세 번째 녀석이었고요. 네 번째, y는 x 플러스 k에 대하여 대칭인데요. 얘는 뭐 원리 자체는 그냥 원리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 기울기가 1짜리 어떤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좌표 평면이 이쯤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y절편이 k인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k겠죠. 자, 내가 요 점을 대략 요쯤 있는 요 점을 대칭시킨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여기를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요 직선을 아래로 k만큼 내리세요. 그럼 y는 x가 되겠지. 아래로 k만큼. 즉 y축 음의 방향으로 k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 점도 k만큼 똑같이 내리세요. 즉 점이니까 내리고 나면 평행 이동이잖아요. 이건 평행 이동한 만큼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 요 내린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여기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치? 이렇게. 그럼 우리 y는 x 대칭은 아까 배웠거든. 어떤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x좌표랑 y좌표가 그대로 통째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y-k,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점을 다시 그대로 위쪽으로 k만큼 올리는 거죠. 아래로 내렸던 걸 위쪽으로 또다시 k만큼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y-k, x좌표는 안 변하고 y좌표는 x니까 y좌표가 위로 그냥 k만큼 커졌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글씨가 보이니? x좌표가 y-k고요. y좌표가 x 플러스 k가 되는 겁니다. 즉 y-k,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잘 안 헤어진다고. 이게 잘 안 헤어지거든요. 이게 잘 안 헤어져요. 그래서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자, 원리는 이런 거고요. 내가 지금 방금 지웠지만 이걸 다 필기 못한 친구들은 3초 뒤로 다시 돌아가서 일시정지 해놓고 꼭 필기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원리를 알려드릴게. 원리를. y는 점을 하나 예를 들어 1,2를 y는 뭐 x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찾으랍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있잖아. 주어진 직선을 이 직선식 있잖아. 얘를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y-3이 되고 x 플러스 3이 되죠. 잘 봐. 그래서 이 우변에 x 자리에 1 대입해요. x 좌표를.
이동시키기 전에 x좌표를 우변에, 역시 우변 y 자리에 이동시키기 전에 좌표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4가 나오죠. 따라서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런 거야. 여기 x자리에 x좌표를 y자리에 y좌표를 대입해야 돼. 알았지? x옆이라고 x좌표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는 정리했을 때 y 빼기 3이라고 써 있으니까 요 자리에 y좌표를 대입하면 이동시킨 후에 x좌표가 계산이 돼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 적용 방식 자체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점 명심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일단 공식만 바로 쓰겠습니다. k-y, k-x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은 적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 무슨 얘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얘도 또다시 x는 정리하세요. x는 정리하면 3-y 이렇게 나오고요. y는 정리하면 3-x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 x자리에 x좌표 이동시키기 전 x좌표 1을 대입하고 이 y자리에 우변에 이동시키기 전 y좌표를 대입하자 이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면 2 나오고 얘 계산하면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이 1,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x는 y는 정리해놓고 쓰면 된다라는 거고,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되지 기울기 2자리를 막 x는 정리하고 대입한다고 해서 점 이동된 점 안 나옵니다. 알았죠? 기울기가 뿔마 1일 때만 할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걸 기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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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용 5가지는 물론 내가 지금 점을 가지고 기본 5개, 응용 5개 이렇게 총 10개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좀 공식처럼 외워주시길 바라고, 얘네들은 적용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얘네들은 그냥 모르면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깨워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게끔, 그치? 갑자기 일어나도 니네 이름은 대답하잖아. 너 이름이 뭐니? 대답할 수 있잖아. 그 정도까지 되게끔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반드시 잘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힘들어. 역시나 오늘도 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 코로나 방역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기 혹시 나 말고 다 없고요. 오늘 촬영 끝나면 전부 다 소독할 거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일주일 더 연장됐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번 더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비대면 수업 준비하면 너무 힘들어. 채점을 이렇게 따로 받아서 채점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 지금 모든 수업이 전부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손소독제도 지금 한번 뿌리고, 손소독제가 없다. 더 힘들어요 지금. 자, 다 좀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죠, 그렇죠? 자, 이제 도형 해봤으니까 뭐 해야 돼? 점 해봤으니까 뭐 해야 돼요? 좀 지울까요? 도형의 방정식들. 아까 그 fx, y는 0 또는 y는 fx라고 써져 있던 녀석들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들도 한번 전부 다 이 10가지 방식대로 공식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는 fx를 x축 대칭시켰다라고 하면 역시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형태는 y는 이런 걸 써주는 걸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맞아. 마이너스 y는 fx가 맞는데 그 다음 이걸 다시 y는 이쁘게 쓰다 보니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즉 우변 전체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f x축 대칭 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y는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y축 대칭 역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는 거죠. 요렇게. 똑같아.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 얘도 fx, y는 0도 y축 대칭시키면 f 마이너스 x, y는 0 대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y는 정리하면. 표준형으로 쓰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자, y는 x 대칭은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x든 fy 이렇게 써집니다. x든 fy라고 써지는 거고요. 자, 이 녀석도 뭐 fy, x는 0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잘 봐.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y는 정리는 안 되는 형태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xf,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걸 조금 응용을 해볼까요?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자, 내가 fx,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런 게 중요하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걸 쓰고, 평행이동한 다음에 그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그 녀석을 x축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과가 뭐가 써져 있어야 할까요? 를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에 x-1 대입해야 하고요. y자리에 y-2를 대입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요 녀석을 y는 x 대칭시켜야 된다는 건데, 자, 이걸 왜 보여주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 x자리만은 y로 바꾸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y 쓰고 마이너스 2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 빼기 1은 그대로 써진다는 거지. 역시 y라고 써져 있는 자리만 x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x축 대칭시키면 x, 봐봐. 앞에가 원래 x자리니까 얘 부호를 바꿔줘야 되나요? 얘 부호를, 아니면 뭐 x라는 문자가 여기 있으니까 얘 부호를 바꿔줘야 되나요? 또 고민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y에 우리가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y 문자를 다 바꿔야 되나, 여기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딱 y 자리만, 얘만 마이너스 y로 바꾸는 겁니다. 나머지 뒤에 빼기 1 쓰고, x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써야 y축 대칭, x축 대칭을 시킨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문자에 그냥 y축, x축 대칭 뭐라고 알고 있어? x축 대칭은 이렇게 y의 마이너스 y 대입이라고 기억해야 돼. y의 마이너스 y 대입. 뭐라고? x축 대칭 뭐라고? y의 마이너스 y 대입. y축 대칭 뭐라고? x의 마이너스 x 대입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원점 대칭 뭐라고? 그걸 둘 다 하는 거죠. x의 마이너스 x 대입, y의 마이너스 y 대입을 각각 한 번씩 적용시켜주는 게 원점 대칭입니다. 까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기본적인 5개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킨 얘기들이었고요. 자, 그럼 또, 자, 여기 응용 5개. 이 응용 5개도 y는 fx 꼴의 방정식도 있고 fx, y는 0 꼴의 방정식도 있을 건데, 요 녀석들을 각각 이 5개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식이 바뀔 것인가. 자, 문구를 꼭 기억해 주세요. 1번은 x 자리에 2a-x 대입,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요 식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y는 그대로 있고 x 자리에 2a 빼기 x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f에 2a 빼기 x, y는 빵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되셨나요? 자, 2번 y는 b에 대하여 대칭도 이렇게 기억해야 돼. y 자리에 2b 빼기 y 대입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즉, 요 식을 y는 fx를 y는 b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2b y는 fx 이렇게. 보통 얘도 이렇게 쓴 다음에 y는 정리해주지만 일단은 공식의 암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x, y는 0도 y는 b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fx, y 자리를 2b y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또 a, b에 대한 대칭은 그럼 아까 했지만 1번, 2번을 한 번씩 하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순서 상관없이 모두 적용을 하는 거죠. 즉 뭐라고 기억해야겠어? x에 2a 빼기 x를 대입, y에 2b 빼기 b를 대입, 2b 빼기 y를 대입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따라서 요 y는 fx를 a, b 대칭시키면 y 자리에 2b-y를 대입하고요. f 2a 빼기 x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식도 f 2a 빼기 x, 2b 빼기 y는 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화면 안 잘리고 다 보이나요? 어우, 아슬아슬하게 다 보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이 문제인데 봐봐. 요 녀석을 y는 x 플러스 k에 대하여 얘네들을 대칭을 시키잖아. 얘를 x는 정리를 해봐. 아까랑 똑같아. 공식 적용하는 건 뭔가 똑같아. x는 정리하면 y 마이너스 k 되고 또 y는 정리하면 그대로 x 플러스 k 쓰면 되지. 자, 이렇게 고치시면 돼. 잘 봐. x 자리에 y 마이너스 k 대입. 이렇게 등호 딱 지우고 y 자리에 x 플러스 k 대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적용 방법이 아까 얘도 똑같겠죠. 얘도 x는 정리하면 이게 k-y 되고요. y는 정리하면 뭐 k-x라고 써도 되고 이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대입해도 써도 상관없습니다. 즉 얘도 x 자리에 k-y 대입. 역시 y 자리에 k-x 대입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봐봐. y는 fx에 y는 x 플러스 k 기준 대칭을 시켜라 라는 건 이 y 자리에 x 플러스 k를 대입하시고요. 는 f의 x 자리는 y 마이너스 k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도 x 자리에 y 마이너스 k가 들어가고요. y 자리는 x 플러스 k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 대하여 대칭은 y 자리에 k 마이너스 x 대입. 역시 x라고 써져 있던 자리도 k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 와닿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이따 연습 보여드릴게.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fx, y는 0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대입시키면 x 자리에 k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k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것 같지만 공식을 적용하는 규칙 자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 그냥 5개, 와 여기 15개, 여기 15개, 30개나 외워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요 문구 요걸 대입해야 돼. 이쪽에도 문구가 다 있어. x축 대칭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합시다. 1번, 2번 한 번씩 모두 적용. 얘도 y 자리에 x를 대입하는 거고요. x 자리에 y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쵸? 얘 x는 정리하면 y 나오고 y는 정리하면 x 나오고 얘도 x는 정리해봐. x 자리에 x는 정리해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고요. 또 y는 정리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적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이동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죠? 진짜 이해되죠? 진짜 이해되죠? 잘 외우고 있죠? 진짜 무조건 잘 외우고 계셔야 돼.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못 외우면 큰일 나는 녀석입니다. 자, 연습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봐봐. 이쪽을 좀 지우고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봐봐. 자, fx,y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아닌가? 이거부터 해볼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볼까? 그러면 f, y, x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켜볼까? 자,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애들 헷갈린다고 y라고 써져 있는 자리에 y-2를 대입하는 거고요. x라고 써져 있는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을 x는 2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볼까요? x는 2 기준 대칭. x는 a 기준 대칭할 때 x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2a 빼기 x 대입한다고. 즉 f에 문자 y는 그냥 그럼 그대로 가져가고 항상 문자의 모양은 요 x 자리만 2a 빼기 x, a가 2잖아. 2a 빼기 x 대입하자고. 뒤에 있던 플러스 1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좀 이쁘게 정리하면 그럼 5-x라고 쓰고 싶죠. 이렇게 된다고. 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원점 대칭 시켜볼까? 자, 원점 대칭 뭐라고? y 자리에 뭐 대입? 마이너스 y 대입. 뒤에 있는 상수는 그대로 있어요. 바꾸지 마세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 이해되죠? 막 자유자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당황하지 마. 이거 어떻게 하지? 쫄지 말라고. 그냥 자유자재로 막, 이 원칙만 그냥 이 식이 fx, y는 0이다. 아니면 식으로 좀 막 2x 플러스 3y는 1 이렇게 주어져 있든 나발이고 뭐든 다 잘 기억하시면 그냥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10가지 대칭 이동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 평행 이동과 직선선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딱 찍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영상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로 수업 전에 미리미리 찍어서, 깜짝이야, 밖에 누가 뛰어다니냐. 낮에 백주 대낮인데 이거 아직 니들도 집에 있을 시간인데.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졸립네. 자, 평행이동의 이해 2페이지. 참고로 원래 좀 빛반사 안 되는 좀 괜찮은 강의실이 저쪽에들 있는데 하여튼 있는데 저기가 지금 학원이 여기가 공사 중이야. 애들 지금 대면서 못하는 동안 학원 벽이랑 이런 거 좀 방음 잘 되는 벽으로 좀 바꾸고 뭐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이제 비대면 수업에 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보시면 y는 절대값 x. 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원점에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V자로 생긴 거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L이라고 하지. 즉 L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 x자리에 x-p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p는 양수라고 문제 맨 마지막에 써져 있습니다. 즉 x축으로 p만큼 p가 이쯤 있다고 하죠.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x축으로 q,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m이라고 한대요. 즉 y는 x축으로 q만큼, 그 다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즉 q만큼 갔다는 건 더 갔어요. 그렇지? p만큼 간 것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한 칸 왔으면 Q는 더 많이 갔고 위로도 한 칸 갔죠.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Q,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V자로 이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이제 그래프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Y는 절대값 X와 L의 교점을 A라고 한대요. 얘가 L, 이제 여기가 A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L과 M의 교점을 B라고 한대요. B. 여기가 B래. 그랬을 때 A, B의 중점. 이 중점의 좌표가 2,8분의 9랍니다. 그게 되도록 하는 P분의 Q의 값을 구하세요. 가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런 V자 형태로 생긴 걸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면 이쪽의 기울기가 1, 이쪽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이제 45도고 여기도 애초에 45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직선도 이루는 각이 45도가 돼서 여기가 수직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고, 그럼 요 점은 좌표가, 요 점 말고 저 A라는 점 있잖아요. 저 A라고 하는 점은 좌표가 2분의 P가 되죠. X좌표가. 어떻게 알아? 요 점 X좌표 빵이잖아. 얘네들의 중점일 거야. 그렇지?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선이 Y는 X 아니야? 요거? 얘가 Y는 마이너스 X고, 그럼 Y는 X 위에 2분의 P를 대입해봐요. 여기 2분의 P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아, 간지러워. 됐나요?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다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적용시킬 건데, 잘 봐. 자, B를, 얘네들이 얘랑 연립해서 뭐 그렇게 안 찾을 거고요. B의 좌표 잘 봐, B. B는 얘를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점이 B입니다. 얘를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점이 B예요. 그렇죠? 얘를 이 점 기준으로 대칭이동한 점이 B입니다. 아까 응용 3번 보시면 돼. A, B에 대해 대칭인 거야.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따라서 B의 좌표는 4-2분의 P,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다시 이 왼쪽 직선 있지. 왼쪽 직선은 이 절대값이 음수로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 왼쪽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Q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B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P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Q 더하기 1입니다. 이제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좀 귀찮지만 P 있는 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P 플러스 Q P 플러스 Q P 플러스 Q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어디 뭐 밖에 막 소방차가 막 한 150대 지나가는 거 계산이 안 돼. 이항하면 4분의 8, 4분의 17. 근데 마이너스 3, 플러스 3, 4분의 6, 4분의 15입니다. 이런 거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쵸? Q,1 P 플러스 Q가 그래서 4분의 15인 걸 찾았고요. 이거 하나 안 했네. 요 점을 여기다만 대입하시면 안 되고, 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쵸? 요 직선 대입 하나 안 했어요. 요 직선은 절대값이 그냥 없어진 X-P니까 요 점을 여기다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점을 먼저 여기다도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이거 안 썼네. 어쩐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자, 대입하면 4분의 9 빼기 2분의 P는 4 마이너스 2분의 P 빼기 P 이렇게 돼서 동강 없어지고 이걸 P는 이렇게 정리하면 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얘가 4분의 16이니까 16에서 9 빼면 7이죠. 그럼 얘가 P 더하기 Q가 4분의 15인 걸 찾았으니 Q 값은 4분의 8이 돼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럼 P분의 Q의 값은 7분의 8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칭 이동과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칠판을 이걸 넓게 못 써서 이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일시정지 해놓고 좀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풀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나는 틈 없이 빨리빨리 찍을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실제 현강보다 수업하는 시간이 짧을 거. 왜냐면은 니네가 막 필기하고 이런 시간에 대한 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니네는 일시정지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대신에 일시정지하고 막 집에서 밥 먹고 막 한 낮잠 한숨 자다가 봐야지 이러지 말고요. 왜냐, 오늘 이게 다 저녁이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내가 보내드리는 시험지를 풀어서 오늘치 시험지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좌표 평면 위에 2,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1,5라는 점이 있는데 평행 이동 x, y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써져 있다는 말이 그냥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켰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그럼 평행 이동을 각각 시키면 2 플러스 m, 3 플러스 n이고요. 얘를 평행 이동 시킨 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m, 5 플러스 n 이렇게 써지는데 요 녀석이 a, b라고 하는데 a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점 C를 기준으로 삼각형 ABC가 있는데 각 CAB가 얘가 90도래. 그 말은 어떤 삼각형이 뭐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하면 90이 되는 지점이 A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우리 수직할 때 사실 수직 조건이 있으면 가장 많이 쓰는 건 두 가지야.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정리도 더 많이 썼지만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하지만 우리는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더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이용할 건데 즉 누구의 기울기? 여기가 90도래잖아. 따라서 AB와 AC가 수직이어야 돼. 지금 C의 좌표는 문제에서 1,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그럼 A와 B의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면 3분의 Y좌표끼리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C 기울기, 얘네 둘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면 1 플러스 N분의 Y좌표끼리 빼면 N입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의 분모 곱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3m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잘 봐. 우리 문제가 뭐냐면 m, n이 뭐 그리는 도형이 x축, y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이런 얘기잖아. 그럼 m, n의 자취를 관찰하세요. 이런 거거든. 자, 자취 쫄지 말라 그랬어요. 봐봐. 이런 식을 보고 m, n을 보면 이런 식이 하나 떠올라야 된다고. 2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이 하나 떠오를 거야. 그렇잖아. 여기다가 x에다 m, y에다 n 대입한 거네. 그러면은 m, n은 3x 빼기 2y 플러스 3은 빵. 이 직선 위의 점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곧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는 거야. 쫄지 마세요.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졸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됐나요? m, n은 3x 2y 플러스 3은 0 위에 점이야. 즉 그럼 3x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죠. 이 x절편 구하면 x절편 마이너스 1 나오고요. x절편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y절편 구해보면 y절편 2분의 3 나옵니다. 2분의 3? 2분의 3 더 위에 있나요? 2분의 3. 즉 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라서 요 길이가 1이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요 길이 2분의 3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죠. 답이 4분의 3이 전체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3번. 띡띡 띡띡 3번 보시면 포물선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포물선이라는 단어는 2차 함수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이렇게 내가 좀 삐뚤게 있는 게 얘 단상이 좀 좁아가지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과, 즉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 그럼 봐봐, Y는 X자리에 X-A 대입, 이렇게 Y에도 Y-P 대입인데 이 항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요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걔랑 Y는 X, Y 교점을 A, B라고 한대. 즉,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있고요. Y는 X 이렇게 있어서 A, B라고 한대. 근데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으면 이 두 점이 원점 대칭이랍니다. 즉 무슨 얘기야? 딱 가운데 원점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 즉 그 말은 X축, Y축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2차 함수와 직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교점의 X좌표. 누구랑? Y는 X랑 또 Y는 또 2차 함수 B.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논 X-A에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X. 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한 녀석이 알파, 한 녀석이 베타겠죠. 뭐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니 여기가 알파, 알파고 여기도 베타, 베타여야 하는데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에요. 우리 어떤 점을 원점 대칭시키면 부호가 둘 다 바뀌잖아. 그 말은 얘 부호 바꾸면 얘가 돼. 거꾸로 얘 부호 바꾸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알파랑 베타는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똑같은 숫자여야 돼. 즉 더하면 0 되는 숫자여야 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얘를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에 2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합 2a 플러스 1이 빵이 나와야 된다. 요 됐어요? 2a 플러스 1이 빵이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차작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나요?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차작 이렇게 나와줘야 돼. 그럼 a는 이렇게 촥촥촥 써주시면 요 식이 그럼 x제곱 4분의 1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는 빵 이렇게 써지는데 보시면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즉 요 2차 방정식인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판별식이 1차항이 없잖아. 얘 제곱 빼기 이거 아니라 지금 얘 통째로 상수항입니다. 1차항 없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왜?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하니까요. 그렇죠. 합이 0인 건 왜 나왔어요? 여기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 부호 바꾼 게 이 녀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얘 풀면 됩니다. 걔 풀면 b 빼기 4분의 3이 그럼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따라서 b는 4분의 3보다 작습니다라는 b의 범위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워크북에 나가는 문제들은 이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워크북에 진짜 기본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기본적인 문제들은 사실 너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막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몇 시야?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4번 문제인데 여기 좀 지워야겠다. 하나 풀고 지우고 하나 풀고 지우고 좀 그래야겠네 오늘. 자, 4번 봅시다.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을 그 C1이라고 하는 원을 표준형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즉 C1을 A, B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원을 C2라고 한대요. 근데 C1과 C2가 외접한대. 근데 잘 봐. 외접한다는 게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이게 외접이거든. 원이 하나 있다. 근데 A, B가 여기 있어 봐. 이 원을 A, B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하면 원이 이런 데 생길 거야. 중심끼리가 이렇게. 중심끼리 대칭이 되는. 근데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저 대칭점이 여기 있어 봐. 우리 요점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킬 수 있나요? 그럼 원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중심끼리 연결하면. 이거 외접할 수가 없잖아. 그치? 지금 외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칭점이 여기 있어야 돼. 뭐 이런 데도 좋아, 이런 데. 그럼 이 원을 이 점 기준으로 탁 대칭시키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똑같은 반지름을 따라서 그릴 거니까 이런 원이 돼서 외접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이 A, B는 있잖아. 아, C1 위의 점이어야 되겠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됐나요? 이게 대칭 이동에 대한? 그러면 저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1,2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요. 이게 C1을 여기다 다시 그린 겁니다. A, B가 여기 어디를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원점이 지금 이쯤 있어요. 지금 원점이 이쯤 있고. 선생님 원점 왜 찍어요?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구하래. 이게 얘가 뭘 의미하냐면 0,0과 A, B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0,0과 A, B의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이라는 건 요 위에 어디 점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겠어? 요 길이가 최대가 되겠지. 요 중심은 마이너스 1,2고요. 요 길이는 원의 반지름 1이니까 요 길이는 그럼 루트 5잖아. 따라서 최대 거리가 루트 5 플러스 1이야. 그럼 답은 그걸 제곱시킨 게 답이니까 6 플러스 2 루트 5가 우리 4번 문제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5번. 잘 보세요. 이건 공식 연습하려고 넣어놨습니다. 5번. 직선 3y는 마이너스 3x 빼기 3을 1,2에 대하여 하여 대칭 이동시키래. 즉 얘가 그 대칭의 중심입니다. 응용 3번 찾아보시면 돼요. 알았죠? 얘가 그 A, B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이 바로 나와. Y 자리에 EB 마이너스 Y를 대입해요. Y 자리에는 빼기 3 쓰고 괄호 항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X 자리에 A가 1이니까 EA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면 돼. 이거 Y는 정리하면 답입니다. 오케이? Y 자리에 EB 빼기 Y를, X 자리에 EA 빼기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얘가 A, 얘가 B인 거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9 플러스 13 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13이니까 A 더하기 B는 1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 P가 원의 내부와 경계선을 움직이고 있대. 무슨 말이야? A는 내부를 움직이고 있고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6짜리 원이 있어요. 그림을 잘 좀 그려볼까요? 그림을 A는 원 내부에 있고요. P는 원 경계선을 막 왔다리 갔다리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고 있답니다. 자, 이때 기억, A가 3,2고 B가 6,0이면 그 P가 6,0이면 A를 P에 대해 대칭 이동, 즉 우리 문제가 A를 P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는 게 P가 대칭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를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요 점이 B가 되는 겁니다. A도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P도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기억번. 그러면 A가 3,2고
P가 6,0이면 자, 공식도 아까 있었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야. 얘네 둘의 중점이 얘가 돼야 돼. 즉, 요 X좌표랑 요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6이어야 돼. 더해서 12가 돼야 되잖아. 그럼 Y좌표랑 Y좌표도 더해서 2로 나눈 게 0이어야 돼. 더해서도 0이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야. 기억번 B는 9, 마이너스 2 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니은번 A가 3,4이면 AB의 최대값은 20이냐? 이건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P가 어디냐에 따라서 AP 길이가 달라질 거고요. 역시 AP 길이랑 똑같이 BP 길이가 유지될 텐데 AB 길이는 그러니까 2배의 AP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AP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A를 한 점 고정시켰을 때 P가 어디 있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P는 그럼 중심을 지나서 여기 있을 때가 P가 딱 여기 있을 때가 AP 길이가 제일 멀죠. 근데 여기는 0,0이고 원의 반지름은 6이고 여기가 3,4라고 했으니 니은번에서는 요 길이는 5가 되니까 AP의 최대값이 11이 되니까 2배를 한 최대값은 22입니다. 니은 참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다음 디귿번. 점 A에 이게 동영상이 내가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영상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잠깐 멍 때리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이게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항상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문제 하나하나에 너희의 대학교 입학이 당락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돼 매사에. 그래서 이해 안 되잖아? 뒤로 돌려 다시 봐. 다시 보고 또 이해해. 너무 빨라. 늦춰. 그 유튜브 다 배속 조정 다 되잖아. 그렇지? 자, 점 A의 위치에 관계없이 AB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길이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항상 일정하냐? 물어보는데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어차피 말했지만 아까도 A, B는 2배의 AP랑 다 똑같거든요. 근데 A가 어디에 있어도 P가 어디에 있어도 A가 어디에 있어도 최대값은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잡았을 때가 여기가 최대고 그렇죠? A가 여기 있으면 최소값은 그 반대 나머지 여기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따라서 AP의 최대와 최소의 합이 언제나 지름 12로 똑같아. 그러니까 2배를 한 녀석의 최대 최소값도 역시 24로 합이 똑같아야 돼. 이해돼? 어디 있어도 A가 어디 있어도 제일 먼 지점은 지름 중심을 지나가야 되고 제일 짧은 지점은 딱 그 최대값의 반점 나머지 부분이어야 돼. 지름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12로 일정하기 때문에 2배를 한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도 합이 24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오세요. 여러분도 물도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그러고 다시 봅시다.